자, 오늘도 넥슨 게임즈 같이 봐야겠죠. 혹시 넥슨 게임즈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넥슨 게임즈 영상에서 답변을 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오늘 소폭 하락한 모습, 16일, 마이너스 2.5% 정도 빠졌는데, 이제 어쨌든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좀 빠지면서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 전쟁 여파로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는 점은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2% 후반까지 강하게 빠졌다가 800이 깨질랑 말랑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회복이 나왔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도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 하방 압력이 강하게 이런 음봉 캔들이 꽉 채워진 음봉 캔들이 아니라 뭐 물론 이런 걸 따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저가 바닥 구간에서는 사실 뭐 14,000원, 14,000원을 지키냐 마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애초에 오늘 어쨌든 단기적인 차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어쨌든 꽉 찬 음봉 캔들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구나,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어쨌든 내일 만약에 이제 지수 회복이 나온다면 이 단기 이평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14,000원, 14,100원, 12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14,000원에서 15,000원 이 구간, 이 구간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등락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베일드 엑스퍼트도 정식 런칭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정식 시즌이라고 해서 좀 약간 말을 교묘하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이고 그냥 뭐 얼리 억세스랑 별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전혀 없고, 뭐 지금 어쨌든 정식 출시 전인데 인건비하고 뭐 홍보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서버비도 포함이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데, 고정 지출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돈을 벌어주면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돈을 벌어줄 일이 없죠. 왜냐면은 배틀 패스라고 하는 유료 그 BM도 과금 모델도 공짜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고, 애초에 동접자 수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실시간 이제 다중 접속자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접자 수가 정말 중요한데, 이 퍼스트 디센던트만큼 동접자 수가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 어,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게임이 과연 넥슨 주가에 어떤 악영향을 주게 될지, 좋은 쪽으로 돼야 될 텐데 부정적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서, 일단은 어쨌든 뭐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확실한 캐시카우, 그리고 뒤따라오는 퍼스트 디센던트, 강력한 넥슨 게임즈의 IP가 될 확률이 높죠. 동접자 수가 7.7만이나 나왔던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이런 고정 지출을 높이는 이런 베일드 엑스퍼트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캐시카우가 워낙에 탄탄해서 블루 아카이브 중국이 또 의외로 선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기대보다는 못 벌었거든요. 기대보다 못 번 걸 잘 벌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잘못된 정보가 되겠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절대로 너무 망했는데, 너무 못 벌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많이 아쉬웠을 뿐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단계인 이제 한정 픽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증명을 못, 그러니까 유의미한 반등이 안 나온다. 그 앱스토어에서만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 플레이는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과금을 해야 되거든요. 이용자들이, 중국 서버 이용자들이 반드시 과금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게임 접어야 돼요. 그전 진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날 겁니다. 26일 날. 만약에 여기서도 결과가 안 좋다면 목표가도 하향이 나오겠고,
넥슨 게임즈의 어떤 분기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우연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한 8일, 9일? 잠시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아보니까 그 넥슨의 I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9일, 11월 9일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날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아무튼 그 주 안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게 되는 거니까 실적 발표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한정 픽업에서 먼저 앱스토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실시간 앱스토어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부분이 보였다? 이러면은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실적과 그리고 이 한정 픽업하니까 진짜로 뒤늦게서라도 매출이 올랐다. 지금 이런 모멘텀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영향, 전쟁의 영향, 아무튼 온갖 핑계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 보신 분들은 다 한 번에 알아차리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팍 이렇게 가려면은 이런 시너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어, 또 이제 매각이라고 하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NXC가 어쨌든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처분을 해야 되고 빠르게 지분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반년에서 1년 사이로 모멘텀이 생길 것 같거든요. 지분 평가를 좋게 받으면 넥슨 게임즈 주가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지분 평가액이 높았다. 이거는 넥슨 전체 그룹주한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따라서 누구한테 이 지분이 넘어가느냐, NXC의 지분이 넥슨 게임즈의 지분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 이 모 회사 NXC의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그 넘어가게 만드는 그 회사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넥슨 게임즈의 또 미래 모멘텀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갑작스러운 깜짝 소식이라서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도 그 김용하 PD가 블루 아카이브 만든 제작 PD죠. 그 개발 총괄 PD가 이제 1월 달에 1월 달이 아니라 그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애니메이션이 출시가 된다고 그 어떤 컨퍼런스 같은 대화 형식 어떤 강연에서 그 강연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멘텀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출시를 어쨌든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상반기에 딱 꼬집었기 때문에 일단 3주년에는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3, 4월 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방영일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3주년 이 1월 말 행사에서 출시일이 딱 로고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모멘텀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매도도 미묘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오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매도. 네, 16일께 포함된 이제 공매도 수량인데 이 잔고 수량이 어쨌든 소폭 감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평균적으로 걸렸다고 치면 그렇게 큰 이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고가 아무튼 서서히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이제 매도 이거를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이제 매도거든요. 보시면은 이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서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 보이고 그리고 기관도 다시 사들이면서 어쨌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공매도를 한 그런 지분들을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매도도 있고
공매도를 상환을 하면은 매수를 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매도인지 공매도를 상환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인지 그거를 이게 결정적으로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매도 잔고를 하루하루의 공매도 잔고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어느 시점부터 다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을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그 각을 보고 있는 건지 어떤 시장에 대한 악재 넥슨 게임즈에 대한 악재 넥슨 게임즈에 대한 악재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3분기 실적 쇼크? 라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전쟁이 좀 더 확전이 돼가지고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 그런 시장의 매크로적인 악재 이런 거를 꼽을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고서는 정말 좋은 소식들로 가득히 차 있죠. 그래서 계속 어쨌든 지루하지만 정말 지루하실 텐데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릴 거고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